부동산 경기가 확 죽었는데 본인이 영끌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건 아주 달라질 것 같아요. 결국은 처분이란 것도 차익이 나야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위주로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산 관리 관련된 책들을 좀 집필을 하고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죠. 특히나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 부분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드리는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제 개편안은 매년 7월 말에 나옵니다. 그 전에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것 뿐입니다. 안 맞으면 사실상 좀 죄송한 마음 미리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주택 관련된 세금이 이제 기존에 중과세 역사가 많았습니다. 중과세라는 건 일반적인 세금보다 10%나 20% 더 내라 라는 얘기인데 그 10%나 20%가 엄청난 세금을 유발을 했었죠.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즉 내가 주택을 팔 때 최대 82.5%까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금액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 점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올 세제 개편안 예상도 모든 세금을 중과세가 좀 일반 세금으로 바뀌는 기조로 바뀔 것 같아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 부분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어떤 지역에 대해서 몇 주택 이상이면 취득세 자체가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1%만 내도 됐는데 이걸 12.4%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죠. 원래 취득을 할 때 10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하면 1%면 1,00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12.4%면 1억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의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번 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22년 12월 2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이 취득세 자체를 완화를 좀 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라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죠. 지금 2주택자부터 조정대상 지역은 일반적인 매매취득세인 1%에서 3%가 아니라 8%, 그리고 3주택이면 12% 이상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이때부터 8%, 그다음 4주택 이상부터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낮춰주겠다라고 해서 2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은 8%에서 일반 세율인 1%에서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는 전부 다 절반으로 낮아진 6%나 4% 이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법이란 거는 이제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와 야가 서로 다투게 되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23년 2월에 통과되기로 모두 다 예측을 했지만 그게 통과가 안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안대로 세율이 정말 반절 이상 깎일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약간은 퀘스천 마크예요. 반절 이상 깎이게 되면 거래 활성화를 더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될 것인가? 반절을 깎인 6%인데 8%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과 완화가 그럼 통과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많은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공급이나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대출이 연결돼 있는데 이 세금이나 대출 부분은 대부분 같이 따라가는 편이고 상당히 좀 정치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가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당과 야당에서도 결국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완화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1월이나 2월이나 이래 거래하셨던 분들이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게 되면은 예측 가능성이 많이 무너지죠. 22년 12월 21일 보도자료에 나왔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난 당연히 이제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 깨지면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도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무주택자분들은 이미 이제 법이 입법이 됐죠.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사실 상담할 때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결국 내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도 지금 200만 원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해야지만 내 자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세금적인 간단한 지식은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쌓아두시면 좋고요.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중과세율이 8%에서 1%나 3%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그분들이 이득을 가져가는 거라면 이미 취득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처분 단계에서 이득을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처분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뭐냐라고 할 텐데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부동산을 주식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은 짧게 가지고 있다 팔아버리면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1년 미만일 때 세금이 77%입니다. 단일세율로 77%면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을 때 7,700만 원이 간단히 말하면 세금이에요. 너무 비싸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게 되면은 주택하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66%,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지나더라도 계속 66%,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드는데 1년 미만일 때는 45%로 좀 확 낮춰주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은 기본 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6%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낮은 세율로 시작하죠. 6, 15, 24, 35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큰 절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풀려야지 영끌족 하셨던 분들이 대출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심하니까 빨리 시장에 내놓고 세금도 좀 덜 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결국은 처분이란 것도 차익이 나야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이 안 나고 부동산 경기가 확 죽었는데 본인이 영끌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건 아주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7년, 18년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취득을 했으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이 차익이 생겼을 텐데 만약에 영끌을 한 게 21년도나 22년도였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양도 차익은 고사하고 세금도 안 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영끌을 할 때 본인의 자금 여력 그 다음에 미래 세금까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좀 더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항상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모든 세제 개편안이 완화되는 걸로 결국 통과가 안 됐어요. 이때도 말 그대로 여야가 좀 첨예하게 다투다가 결국 조정안으로 조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중과세율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 부분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가 좀 올라갔고 지금 23년도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임대주택에 대한 신고를 했었을 때 그때 세제를 많이 줄여주겠다. 임대사업을 통해서 양성화해서 시장이 부족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민간이 그걸 해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고맙다라는 차원에서 취득세도 줄여주고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소득세도 줄여주는 세제 개편안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13 경제정책 방향 때 나왔었던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임대주택에 대한 기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못 채우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 세제 혜택 방금 받았던 취득세, 보유세, 처분할 때 이 혜택을 받았던 세금들을 몽땅 다시 추징해버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주택 기간이 의무기간이 너무 길어요. 10년 아니면 15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10년하고 15년이면 거의 상속을 대비해야 되는 아주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0년이란 기간은 그만큼 예측을 어떤 걸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꺼려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걸 보시는 직장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본인의 세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보실 때 언제 보시나요? 대부분 해가 바뀌고 나서 1월이나 2월 때 포털 뉴스에 보이면 딱 그거 클릭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늦습니다. 그냥 연말정산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0월마다 그걸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처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연말정산에 이 정도의 그 미리 냈던 세금이 있는데 이 정도 돌려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제도, 결국은 내가 지금 세금을 아무리 더 쓰더라도 내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액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은 소비를 오히려 줄이고 그 다음에 저금을 차라리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주 간단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7월에 바뀔 게 나에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거나 주택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리 예측을 하고 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산가분들을 많이 다뤄요. 다루는 자산가분들이 100억에서 400억대 자산가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주 관점이 다르세요. 제가 좀 예시를 들면 작년에 세제 개편안의 이슈는 종합부동산세였어요. 종합부동산세가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날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됐을 때랑 안 통과됐을 때 나의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얼마 나느냐, 그 가액이 한 3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3억 원을 빨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유동성을 왜 묶어놓느냐 이 말이죠. 누구보다 빨리, 거의 6개월 빠르죠. 6개월이면 시장에서 그동안을 생각해보세요. 22년 하반기 때 부동산의 시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급매물이 그때 그런 것들을 줍줍하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그 급매물이 다 소화되고 자산 가치가 2억 3억씩 오른 아파트 단지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2, 3억 원의 유동성으로 그걸 취득한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2, 3억을 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관점에서는 나는 5억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산 관점의 차이는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빨리 하다못해 부동산 관련 뉴스라도, 세금 관련 뉴스라도 좀 보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게 유리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을 때 나의 자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